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에서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는 임용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멀티 AI로 가속하는 제어 혁신을 주제로 산업의 제어 최적화 문제에 대해 마키나락스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접근법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각자 맡고 계신 업무 영역의 효율화, 최적화를 위해 AI 도입을 검토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선 발표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듯 기업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AI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모델, 알고리즘,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합된 AI 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도 여러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용 공조 시스템의 최적 제어 기술을 개발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협업을 진행한 고객사는 현대, 기아,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공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국내 1위,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키나락스와는 2019년부터 6년째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오늘 소개드릴 다양한 기술 및 체계들을 개발해 왔고 현재는 양산을 위한 기술 최적화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공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은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이동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종류의 에너지 사용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은 단순히 주행 중에 사용자에게 쾌적함 또는 편의를 주는 것을 넘어 주행거리, 차량 수명, 안정성 등 차량의 본질적인 요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공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AI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착실히 수집을 하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제어를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나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 적합한 제어를 추론하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자동화를 하고 그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면에서는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만 최적 제어를 도출한다는 면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제어 패턴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적화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AI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적화 탐색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제어 대상을 모사하는 시뮬레이터와 상호작용하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제어를 도출하는 AI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보고 가장 좋은 제어 시나리오를 찾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최적의 제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론의 핵심이 시뮬레이터인데 이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어 대상을 리얼월드, 시뮬레이터를 디지털 월드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게임에 대해 최적해를 찾는 일을 하는 AI 모델입니다. 수백만 회의 대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승리를 위한 최적의 수를 학습했죠.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둑이라는 게임은 디지털 월드에서 현실과 똑같이 구현할 수 있고 현재 상태와 승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회의 대국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산업 현장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경험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산 설비를 보면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센서들을 어디에 얼마나 많이 부착해야 진짜 내가 이 설비를 완전히 파악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원료,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품질이 일정치가 않은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 기계, 화학적인 성질에 기반하여 시뮬레이터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확도, 시뮬레이션 시간, 계산 비용 등 측면에서 AI 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게임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며 최적을 찾는 게 용이합니다. 반면에 공장, 생산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고 가능한 경우 시뮬레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AI 모델 개발에 쓰이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키나락스도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며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많이 맞닥뜨렸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키나락스에서는 직접 AI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구조나 동작 원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제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뮬레이터로 활용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릅니다. 학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후 추론 단계의 연산은 빠른 AI 모델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 중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더라도 관측되는 정보들로 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비 사용에 따른 노후화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노후화된 설비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키나락스는 이러한 AI 시뮬레이터 기술을 전기차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조립 최적화, 생산 스케줄링 최적화, 그리고 소각로 자율운전 등 다양한 산업 문제에 적용하며 현장을 혁신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기차 차량 공조 시스템 최적 제어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 초기에는 저희도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상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 시뮬레이션 속도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의 문제로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방향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먼저 테스트 전기 차량이 주어지고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정의해서 여러 실험을 거쳐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로 AI 예측 모델, AI 시뮬레이터를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게 되죠. 여기서 AI 시뮬레이터를 언뜻 보면 단순한 예측 모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러 단계 예측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특히 시스템 지연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 제어 알고리즘 고도화를 어렵게 하며 저희의 AI 시뮬레이터 개발에서도 어려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지연 현상은 제어의 변화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연 패턴이 공조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내부, 외부 조건에 따라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서 이런 패턴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마키나락스에서는 피처와이즈 어텐션이란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데이터로부터 지연 패턴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실물 차량의 공조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인데요. AI 시뮬레이터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공조 시스템 내 외부 상황에 대해 무수히 많은 제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최적 제어를 학습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결국 차량용 MCU 칩에 탑재가 결과적으로는 되어야 했기 때문에 추론 비용이 낮은 강화학습을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지연 현상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어 변화를 했을 때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다 보니 어떤 제어가 좋은 제어고 어떤 제어가 나쁜 제어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마키나락스에서는 AI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AI 시뮬레이터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특정 제어로 인해 수렴하는 공조 시스템 상태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제어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정량화하고
AI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AI 에이전트는 차량용 MCU 칩에 포팅되어 실제 차량에 탑재됩니다. 그 결과 실차 기준 평균 10%의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PID 제어는 목표 온도 근처, 보시다시피 목표 온도 근처에서 온도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PID 제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지연 현상 등 이런 시스템 특성으로 인해 개선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AI 에이전트는 결과를 보면 목표 온도 근처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목표 온도로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에이전트는 성능 검증의 실차 기준의 성능 검증이 완료되었고요. 양산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양산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차가 출시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에 맞는 공조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개발에는 그에 맞는 AI 시뮬레이터와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럼 에이전트가 포함이 되고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 주어진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을 정의하고 이러한 실험들을 기존의 양산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성능을 갖도록 AI 시뮬레이터와 AI 에이전트를 재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러한 과정들은 한번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차 출시 과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효율적이고 계획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산정하고 수집하는 것, 여러 AI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심리스하게 연결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체계의 모습은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AI 시뮬레이터와 AI 제어 에이전트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예측 모델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테스트와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2개의 모델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일 태스크를 위해서도 여러 AI 모델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관리하고 통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AI 시뮬레이터를 학습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GPU 중심의 계산 자원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CPU 중심의 계산 자원이 효율적이었죠. 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갖는 계산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최적 제어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또 다른 주요한 축을 보자면 데이터 쪽이 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을 정량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있어야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대표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이 사례에서는 이에 답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차량 실험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이는 추가적인 모델,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AI 시뮬레이터가 예측을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을 판단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그를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하겠죠. 이를 위해서 AI 시뮬레이터의 예측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조건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차량용 MCU로 AI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배포 가능한 코드로 제작성이 되어야 했고요. MCU는 어쨌든 리소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경량화 그리고 메모리 및 연산 최적화 과정들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자동화될 필요가 있었죠.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시스템과 맞물려서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태스크 그리고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과정과 결과들이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MLOps, DataOps, EdgeOps 등이 이러한 과정을 각자의 관점대로 효율화하는 체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들은 각각의 철학과 방법론이 있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I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체계를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옵스도 그 자체로 체계이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AI 시스템 관점에서 보자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서 데이터, 시스템, 모델, 디바이스 등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이퍼 커넥티드 AI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공조 시스템 최적화 사례만 보더라도 다수의 AI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옵스, MLOps, 엣지옵스와 같은 체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차량의 공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 12% 개선할 수 있었고요. 이를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의 총 주행 가능 거리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면 약 4억 킬로미터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론은 특정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에 적용되어 자율운전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폐기물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워 발전하는 시설로 환경 규제를 만족하면서 많은 스팀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송풍팬을 제어하는 문제였고, 기존에는 현장 작업자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최적화 이전에 자동화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운전 모드가 다양했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점점 운전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은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다 보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는 운전 방식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경험에 의존하는 것도 많았고요. 마키나락스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AI 시뮬레이터 기반의 최적 제어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 결과 환경 규제를 모두 만족하면서 스팀 생산량을 8%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율운전 기술을 다양한 소각정에 확대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 공정의 퍼니스 장비의 열 제어를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퍼니스는 코일에 열 처리를 하여 철판이 원하는 재질을 가지도록 하는 설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퍼니스의 각 구역에 열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열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과 철판의 재질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이 사례 역시 현장 작업자분들이 경험에 기반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목표 품질을 모두 만족하면서 LNG 사용량을 2% 줄이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키나락스에서는 오늘 소개드린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행동형 AI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하이퍼 커넥티드 AI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키나락스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런웨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언제든 마키나락스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